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경험 있으신 분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포영장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 이제 인신 구속을 당하는 거죠. 수사관이 와서 철컹철컹해서 이제 잡아가는 건데, 근데 이 체포 영장 발부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원래 그 수사라는 것 자체가 그 피의자를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건 아예 형사소송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구속을 안 하고 이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 발부해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죠. 근데 일반적인 어지간한 사기나 횡령 이런 거는 구속 수사 안 해요. 금액이 적고 특별히 그런 중대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은 이제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체포영장 운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아무나 다 체포가 되느냐? 그 수사관들은 막 윽박 질러요, 그냥. 이렇게 제가 예전에 저기 경찰서에 좀 고소를 하러 갔을 때 옆에서 이제 통화하는 거를 좀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 수사관하고 그 사기 피의자인가 봐요. 예. 둘이 막 옥신각신 하는 거를 이제 통화로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한 두세 번째인가 지금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경찰관이 나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냥 말없이 쨘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라고 하면 증거가 좀 뒷받침이 많이 되고 뭔가 좀 범죄에 어느 정도 혐의가 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원칙이랄까요? 어쨌든 절차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출석하라고 하면은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마찬가지로 전화를 먼저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출석을 하세요?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언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의자랑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을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날짜가 정해졌는데 만약에 쨌다. 그러면은 수사관은 골탕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거기서 그냥 무슨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소환장을 보내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보통은 소환장 보내는 것도 이제 귀찮은지 전화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언제까지 또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수사관하고 그 사기꾼 피의자는 이제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쨌나 봐요. 그렇게 날짜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체포영장 발부해서 지금 잡으러 갈 수도 있다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소환장을 먼저 보내요. 소환장. 뭔가 바로 영장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이제 일종의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원래 정식 소환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이렇게 출석을 하십시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에서는 출석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식적으로는 그게 소환 요청 정식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보통은 이제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지로. 그래서 그 소환장을 받고 나서도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거는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무엇인가 보면은, 아예 그 법에 다 A부터 Z까지 싹 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된 그 형사소송 규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제 비로소 발부가 된다고, 발부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뭐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왜냐면은 요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데 보통 정당한 이유를 인정을 어디까지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좀 다퉈 볼만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그 막 어떤 심증만 가지고는 체포영장 발부되기가 쉽지 않고, 뭔가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물증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관련 증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뭐 고소인의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참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야 체포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약에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된다고 해도 바로 그냥 뭐 체포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뭐 가족 관계도 보고, 뭐 주변 상황도 보고, 뭐 교우 관계도 보고, 이렇게 하고, 어? 또 이제 주거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가 확실하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만약에 거주 불명이다. 이거는 뭐 거의 빼박 체포영장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주거가 일정하고, 뭐 도망갈 별로 우려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증거를 인멸할 만한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은 체포영장 발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형사소송법 규칙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 체포영장 발부되는 요건이 있더라도, 그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뭐 주거가 확실하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경찰관으로서도. 경찰도 그거 자기가 뭐 그냥 쉽게 발부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결제 맞고 검사 한테 이제 신청을 해야, 또 검사는 또 판사한테 신청을 해서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냥 윽박질러 하고 나오라고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보다 주먹인 거예요. 이런 것도 가만 보면은 형사 절차도 그 가만히 따지고 보면 법보다 주먹인 거예요. 정식 절차 밟는 데는 또 이제 절차도 번거롭고 또 귀찮고 하니까, 그냥 피의자 윽박질러 갖고 나오라고, 안 나오면 진짜 쳐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질르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생각보다 인신구속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야 뭐 그냥 뭐 안기부나 뭐 이런데, 뭐 중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남산의 부장들에도 나오는데, 끌려가면 이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묻지 마죠 뭐. 예전에 듣기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끌려가고.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이게 투명화돼서 그러긴 쉽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어쨌든 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롭고, 생각보다 어떤 그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은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피의자가 됐어. 살다 보면은 의심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누구든 의심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더라도 의심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될 때까지는 안고 가야죠. 어쨌든 최대한 그 해서. 근데 쫄지는 말라는 거죠. 떳떳하게 하면 돼요. 내가 뭐 그 수사관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런 체포영장 뭐 발부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찾으시면서 수사 받으시고 뭐 권리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훈은, 여러분 쫄지 맙시다. 예.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조언해드릴게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